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보면 난 너무 힘이 나. 올 때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래서 차가 너무 막혀서. 근데 여기 오면 여러분을 볼 생각하니까 막 힘이 막 났어. 밥도 잘 들어가고 아까. 너무 많이 먹었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하나의 점검이고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죠? 객관식이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거 해볼 건데, 일단 뭐 첫 강의니까, 뭐 들었던 분들도 있지만, 안 들었던 분을 위해서 이 강의에 대한 OT를 좀 하고, 형식은 갖춰야 돼, 항상. 그죠? 내일 죽더라도 우리 형식은 갖추고, 폼은 잡아야 돼, 폼. OT.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자, OT 들어가겠습니다. 늘 주지만,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가실 때 2개씩만 가져가. 3개씩 가져가지 말고, 케이크하고 커피. 됐죠? 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 누구나 준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죠? 하영태는 여러분의 합격을 확신합니다. 하트. 여러분도 해야지, 하트. 아니면 이거든지. 우리, 나이 든 학생들은 좀 쑥스럽죠? 그죠? 괜찮아. 이게 어때, 이게? 멋있잖아. 하트 하시고, 즐겁게 또 우리 한번 객관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의 특성, 수험 비중 이런 거 우리 안 봐요,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죠? 출제 빈도도 이제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과연 이쪽에 이제 어음 쪽이 얼마나 나올 거냐 대비를 해서 다음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다시 여기서 한 3개나 4개 나와버리면 계속 해야지 뭐. 만약에 1개 나오고 또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포기해. 요거 정도는 포기하고 해상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찍어주는 것만 같이 하고 보험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음 수표 할 수 있으면 해보는 분은 하셔야 돼. 하시고 보험 쪽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판례도 많이 나오고 보험 산업이 우리나라 지금 엄청 커졌고요. 그 다음에 보험 법률 시장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져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난이도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또 뭐 이건 막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구나라고 난이도 뭐 작년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특히 최신 판례이죠. 최신 판례. 요 제 객관식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기존 지문들이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새로 추가되는 거는 판례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는 최신 판례 추가하고 제 책에 있는 것만 반복해서 풀어보면 거기서 지문이 다 있는 거야. 아니면 조문 판례집을 보든지. 조문 판례집은 좀 더 풍부하죠. 객관식은 연습용이니까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맞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그리고 여러분 시험 전에는 제가 작년 12월에 나왔던 판례 한두 개 하고 올해 나왔던 판례가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시험에 나올 걸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면 되것만. 딱 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잘해야 돼요. 알겠죠? 있는 걸 잘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수험 전략. 잠을 안 자야 돼. 딱 필요 없어요. 그죠?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돼. 수험 전략 별거 없어요. 뭐 몇 시간 해야 되고 몇 회도 해야 되고 뭐 그거 다 있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자기 계획이 나와. 공부 안 된 사람이 자꾸 와서 뭐 몇 회도 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꾸 해야 돼. 알겠죠? 수험 전략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많이 된다. 조문 판례만 수험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수험 범위를 확정한다 그러는데 법무사 시험하고 법원직 시험은요. 기출 문제 이미 다 나올 거 다 나와버렸어요. 기출 문제만 보면 돼요. 더 할 게 없어요. 새로운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새로운 거 모의고사에 보면 새로운 거 막 이렇게 문제형을 만들어서 막 넣어놨는데 시험에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어려운 걸 많이 푼다고 시험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거 기출 문제를 풀면 충분하다. 됐죠? 그 다음에 수험 목표는 절대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 못 맞아. 알겠죠? 90점은 맞는다. 그러면 30개에서 몇 개? 일단 25개. 25개, 6개 맞는다. 가서 이제 기분 좋으면 어때요? 2개 플러스. 그럼 28개. 기분이 더 좋다.
그럼 30개 맞는 거야. 그런 거지. 그거 막 100개 맞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알겠죠? 나는 가서 25, 6개는 편하게 풀고 오겠다. 편하게. 왜냐하면 25개, 6개는 전부 나왔던 거야. 전부 나왔던 거고 우리가 다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시간을 만약에 1시간 줬다, 60분 줬다 그러면 거의 있죠. 25개는 빨리 풀고 나머지 5개 모르는 거나 새로운 걸 넣을 겁니다. 넣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그걸 고민하고 찍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됐고, 수험 전략도 나왔죠. 뭐 기본서 이해하기, 지금은 기본서 이해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할 건 없어요. 조문 판례, 기본서가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지문 암기한다. 알겠죠? 조문 판례하고 이거와 합쳐서 했죠. 지문을 암기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 기본서를 찾아가 보는 거야. 알겠죠? 하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제가 별표를 잘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서를 갖고 빨리 넘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 방법인데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요.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를 빨리 풀려면 객관식은 민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민법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나올 지문에 대해서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키워드를.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초보자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에 맞게 이제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 해설 강의고, 올해는 아마 동령 모의고사는 없어요. 없는가? 작년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해설할 때 이것만 사실 다 해도 돼요.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근데 동령 모의고사처럼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면요.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인데요. 지금도 이제 변호사 시험 애들도 마지막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줘요. 어떤 거냐면 전체를 풀고 싶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했죠. 자기가 섹터를 나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음수비가 섹터를 나누죠. 그죠? 거기에서 한 문제씩만 풀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한 문제씩 30개를, 전체를 30개를 딱 잡아 나와요. 그러면 30개만 푸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때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제로 어때요? 똑같이 해서 30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거는요, 마지막에 한 달 나놓고 꼭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동영 모의고사 없다면 문제집을 놓고 해도 됩니다. 문제집 놓고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해갖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전체가 왔다 갔다 하고 전범위가 느낌이 들어온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정리는 제가 최신 판례로 한번 하루 잡아서 여러분에게 딱 해줄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최신 판례는 지금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정리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6월 달에 또 나온 게 있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 되면 좀 더 나올 거니까 그걸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지금 한두 개 자꾸 모으다 보면 재미없어. 알겠죠?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실 필요 없다. 혹시나 중간에 제가 정리되면 여러분에게 자료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문제 해설 강의다. 그죠?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인데 여기에 문제는 전부 기출이에요. 기출이고 예상문제는 보충문제라 그래가지고 있죠. 안 나온 문제 있잖아요. 판례 중에 나올 만한 건데 안 나온 지문으로 문제화 시켜놓거나 아니면 조문 중에서 이렇게 문제화 안 됐던 거 있죠. 그걸 보충 문제로 중간중간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출인데 보니까 법원직하고 법무사하고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직하고 함께 묶어놓고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말해주지만 요 기출 문제를 제가 원형 그대로 넣어놓고요. 거의 사실은 겹치지 않는 걸 하면 이게 아마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연습하라고 한 챕터에 여러 문제를 넣어놨어요. 동일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 해드리겠지만 지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책이 나중에 요만해져야 돼. 느낌으로. 알겠죠? 요만해져야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해 정도를 여러분 확인해야 되죠? 암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출제 경향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출제 가능한 지문의 확인 학습이다. 그래서 공부를 몇 년 했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죠? 아무 없어요. 지금부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의 교재 객관식이죠. 객관식인데 보충 자료는 뭐 이건 뭐 최신 판례는 여기 따로 주도록 하고요. 수강 요령은 필기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 강의는 그죠? 일단은 여러분이 틀린 지문, 애매한 지문 표시하는 연습만 잘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요거는 뭐 다 알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 건데 영상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 카톡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유튜브에도 지금 조문 판례 특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죠? 유튜브 듣고 있나요? 보고 있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봤으니까. 어쨌거나 유튜브에 유효한 게 많으니까 보시면 되고 카톡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요겁니다. 객관식 요거 보는데 특징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책을 한번 보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앞쪽에 한번 볼까요? 제가 안 적어왔지만 거기 교재 특징 및 활용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이 책을 여러분이 활용을 잘해야지 저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있죠?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기출문제에서 법무사는 1회부터 29회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했고 정말 똑같이 나왔던 그런 문제는 빼버렸어요. 빼고 이제 약간 중복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넣었고요. 법원직도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풀면 충분히 문제 연습은 100%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확 감명한 해설을 했다. 분량을 그래도 많이 없애고 줄였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정답이 되는 지문과 키워드를 밑줄로 이제 해설에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법무사 법원직 기출문제를 구분해서 표시해놨어요. 오히려 법원직 문제가 어떤 지문들은 굉장히 허를 찌르고 문제를 잘 만든 지문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인용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웬만하면 어때요? 원형 그대로 모두 수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문제 풀어보면 돼요. 똑같은 시험 현장에서 보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24년 1월까지 중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예상 문제로 보충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당번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당번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과 이론 출제되지 않는 예상 문제를 보충해서 당번할 시행했다. 그죠? 뭐 정확하게 감명해서 어쩌고저쩌고 키워드를 밑줄로 강조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한 챕터에 동일한 문제인데 순서도 바뀌고 지문을 또 다른 식으로 문제를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 가면 아는 것 같은데 틀린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똑같은 지문인데도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느껴보라고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형태로 이렇게 문제 낸 것들은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가보면 어때요? 지문들이 중복돼요, 다. 그걸 지워 나가라는 얘기죠. 알겠죠? 지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된다. 자, 그 정도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강의 내용, 개혁편은 뭐 이렇게 보는데 상법 총칙은 1회, 상행이 2회, 나머지 회사법 7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보험해상 어수 2회인데 보험해상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 보험법하고 해상법이 찍어주는 거 안 했죠. 교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때 보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교재를 갖고 다시 한번 쭉 한번 스크린 해주고 중요한 거 표시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상도 그렇게 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음수표는 어때요? 별도로 유튜브에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만 풀어나간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강의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다. 강의 시간표는요. 목금토인데 이 목요일 날은 제가 죽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목요일 날은 이제 다른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금토 하다 보니까 6월 1일까지 가고요. 원래 14회인데 두 번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12일 날하고 19일 날 해서 14회를 가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계획을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미리. 그래서 요거는 변함없이 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보강 없어. 예?
어디? 19일 어디 있어? 여기? 5월 19일. 네? 10시부터 6시까지요? 일요일날 다른 강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강의가. 나한테 안 해줬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좋아요. 그럼 뭐 또 바꾸면 되지 뭐. 오늘 잡혔어요, 날짜가? 아, 오늘 잡혔네, 날짜가. 내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괜찮아. 양보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살려줘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린 그럼 내가 오늘 내려가서 요 날짜에 하지 뭐. 26일 날. 26일 또 잡혔어요? 12월 모의고사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 내일 모의고사예요, 내일 모의고사.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러면 답 가르쳐 주지 뭐. 그리고 안 보면 되지 뭐. 그래요? 야, 알겠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돼. 협치를 해야 돼, 협치. 알겠죠? 협치. 이게 협치지. 어떻게 여러분, 사회는 이런 모의고사는 봐야 돼. 알겠죠? 모의고사 봐야 돼. 보고, 19일은 또 누가 미리 선점해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26일 내가 오늘 선점할게. 20일 선점하고, 그 다음 주에 일요일 날을 내가 선점해버리지 뭐. 모의고사? 6월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왜 그날 첫날을 봐? 한두 번씩. 내가 내려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아까 전화를 할 걸 했네. 괜찮아.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럼 맞춰줄게요. 26일 날은 이제 잡히는 거죠. 알겠죠? 잡히고 한 번 더 해서 해볼게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 진짜 연락 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날짜는 다시 또 조정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스케줄은 그대로 간다. 알겠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들 너무 좋아. 이렇게 해도 막 다 받아주고, 좋아주고, 웃겨주고, 그죠?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시작할까요? 시간. 박수 한번 치시고,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할 수 있어. 올해 학기 할 수 있어. 상법은 할 수 있어. 딴 건 몰라. 딴 건 여러분 알아서 해. 상법은 내가 학교 시킬 수 있다. 그죠? 이것만 보시면 된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펼쳐주시고, 어디 들어가냐면 2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2장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아요. 왜 다 풀어주지 않냐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안 풀어본 걸 다 풀어보면서 겹치는구나. 지문이 계속 겹치는데 이렇게 내는구나. 이게 다 동일 내용인데도 어때요?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서 똑같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고 겹치지 않는 지문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나올 만한 중요한 지문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쉬운 지문들이야. 겹치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앞쪽에 그러면 1번, 2번 안 풀어보나요?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 아는 거 나오고 지금 또 한 번씩 다 짚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되고 공부 내일부터 숙제 무조건 풀어와야 돼. 알겠죠? 숙제 풀어와야 돼. 풀어오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 발표 나오고 우리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15등인가 15등 한 학생이 있어. 변호사 1000명 중 15등 한 애가 이제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가르쳤던 애인데 이제 지금 그 친구가 변호사를 안 하고 학원 선생님이 되겠다고 우리 로스쿨 팀이 있거든요. 우리 그 강사님 팀들이 있는데 팀에 넣어달라고 자기가 시강하고 했는데 너무 잘해. 너무 의욕적으로 너무 잘해. 그래갖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법 강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너 변호사 안 하려고 했더니 나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팀 해갖고 같이 살아가고 싶다는 거야. 야, 네가 살아갈 때쯤 우리 다 죽어. 그랬더니 괜찮대. 예,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15등 했는데 걔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택형이잖아요. 그죠? 거기 객관식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제 문제풀이를 했다는데 이렇게 문제를 딱 풀어보고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거 지문이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다시 안 봤대요. 다시 안 보고 확실히 아는 거지. 근데 애매모호했다. 그러면 여기에 세모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찾아야 돼요. 하여튼 틀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X. 틀린 게 아니고 무조건 아는 건 X야. 알겠죠? 아는 건 다시 보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제집이요. 나중에는 짐이 돼요. 이게 X가 자꾸 해독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올 때 세모 난 것이 여러 번 봤는데 이것도 확실해요? X야. 그러면 진짜로 모르는 게 있으면 3번 봤는데도 진짜 모르겠다는 거는 이 친구가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만 보는데 딱 변호사도 기출문제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기출문제 모의고사 몇 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한 250페이지, 한 300페이지 되는 건데 잠시 1시간 만에 다 봤대요. 막판에 전체를. 그거 틀리고 별표 친 것만 딱 보고 들어갔는데 거의 그건 다 맞았대요. 여러분도 한번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런데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세모 아니면 다 저거야. 이럴 때는 있죠. 이럴 때는 좀 이게 방법을 다르게. 이럴 때는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고 가봅니다. 이제 3번 보시면 상법상 상인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처음에 나올 때 앞쪽에 있죠. 나오는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올 거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문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다 풀어줘 본다면 여러분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그죠? 키워드는 뭘까요? 공법인의 상행위. 우리 이미 얘기 다 됐잖아요. 그죠? 우리 짜고 치는 고수업이랬죠. 근데 짜고 치는 고수업인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법인의 상행위 많이 봤잖아요. 요런 수준 정도로 있죠. 수준 정도로 회사법도 지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법인 상행위 키워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법인 상행위는 어떤 거야? 상법 적용해? 어떻게 적용해? 공법은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공법 맞긴 한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고 아니면은 상법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나야 되는 게 뭐야? 한국전력 사건 판례. 생각 안 나지. 거기까지 안 가지. 그죠? 그러면 안 돼. 그죠? 이제 생각나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면서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공부했던 새 시험 나온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모를 뿐이야. 됐죠? 그래서 공법인 어디서 나오면 키워드가 바로 그거고 내용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럼 끝에 가서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한다? 다른 규정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만약에 공법인 상행인지 알 것 같으면 어때? 옆에 X. 다시 보지 마요. 다시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2번 가봤더니 행정관청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 뭐예요? 당연 상인을 판단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하느냐, 형식적으로 판단하느냐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어떻게 판단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른 말이 낄 게 없어요. 시험장 가면 어때요? 행정관청 그러면 어때? 뭐예요, 이거? 이거 당연 상인 얘기구나.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행정관청 나오면 어떻게 된다? 실제 영업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을 잘 봐야 되죠?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영업의 주체가 자기 명의로 상인하는 자로서 상인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연습을 처음 해봅니다. 한번 세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봤더니 변호사, 법무사 나왔다? 이미 나와야지. 전문 직업이자. 변호사 아니더라도 뭐죠? 전문 직업인은 우리 상법상 5조에 해당되는 의제상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전문 직업인 나오면 뭘 얘기해야 돼? 의제상인 생각나야 돼. 알겠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무사 끝에 가봐야 되죠?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어쩌고저쩌고 1,000만 원 나왔네? 그럼 뭐 떠올라야 돼? 소상인. 소상인 떠올라야지. 그 소상인. 소상인 1,000만 원 맞죠? 근데 누구는 제외한다 그랬죠? 회사는 제외한다. 그렇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회사는 제외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닌 자인 소상인. 그래서 회사는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상인이 아니야. 아닌 거지. 알겠죠? 아닌 거야. 알겠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어요? 영업 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 그죠? 이거죠. 요거 열거 규정으로 보라 그랬죠? 그죠? 열거 규정에 학설 대립이 있는데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일단 조문 문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문에 있는 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이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추가로 하나 더 들어왔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네요. 자, 5번 가봅니다. 새마을 금고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농업협동조합 나왔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야. 아니죠. 새마을금고나 농업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때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도 하고 뭐 하죠. 그들이 하는 대출 행위는 어때요? 상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체다 보니까 회원들 중에 있죠. 상인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자에게 돈을 빌려줬어. 농업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행이 아니야. 그 다음에 빌리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상인은 무슨 행위야?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무슨 행위예요? 보조상행이 되는 거지.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반복해.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만 딱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나오고 농업협동조합 나오잖아요. 뭘 찾아야 돼요? 회원이 상인인지 일반인지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끝에 가보면 어때요? 회원이 상인 나오잖아요. 그죠? 상인을 위해서 그 영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채권 뭐죠? 상사 채권이고 무슨 행위야?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지. 옛날에 뭐라고 나왔어요? 기본적 상행위로서 어쩌고 나오는데 그건 틀린 거지. 함정 그것도 봤다는 거 알겠죠? 예, 그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지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으면 X에서 암제 안 봐도 되는 거지. 금방 잊어버릴 건데요. 그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는다. 자, 됐죠?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아시겠죠?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본 문제들이요. 거의 다 풀리는 것들이에요. 쉬운 거니까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 합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게 똑같은 지문들 자꾸 바꿔서 넣어놓은 건데 계속 풀어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때 안 하고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를 넣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연습하면서 아 이거 확실히 아는구나 지워나가라고 연습하라고 해주는 거죠. 알겠죠? 자 5번 가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딴 거 절대 풀지 마. 이거면 충분해. 다른 문제 풀지 말겠죠? 모의고사나 한 번씩 풀어보고 자 문제 5번 가봅니다. 5번 상임이 상행위에 관한 거다. 아 상행위 그러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이 얼마나 쉬운 형태냐면 보세요. 여기서 뭘 주고 있어요? 여기서 상인, 상행위라는 힌트를 다 주고 있잖아. 문제에서. 상인, 상행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그죠? 떠올려야 된다. 1번 볼까요?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일방이 나왔네요. 여러 명이다. 키워드잖아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에게만 상행위만 되더라도 어때? 전부 다 적용한다 그랬죠? 그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거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판례니까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했대. 돈 빌려왔대. 여기 상인 상행위에서 나와서 만약에 대표이사 개인 나오면 어때요? 이 문제야. 다른 건 없어요. 응용할 게 없어. 여러분 절대 응용 안 해요. 판례 그대로니까. 상인 상행위에서 대표이사 개인 나오면 어때요? 이거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라고 답이 다 바로 나와야 돼. 왜?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뭐죠? 회사가 상인인 것이지 대표이사가 상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자가 돈 빌렸다? 설령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거는 개인 채무야. 그러니까는 상사 채무가 아닌 거지.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 나오면 회사 운영 자금이 있더라도 상행위가 아니다. 근데 뭐라고 됐어요, 여기는?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된다? 틀린 것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풀어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의사나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판례 나왔죠, 그죠? 이거는 의제 상인에 해당돼, 안 돼? 아닌 거지. 벌써 답 나왔죠, 그죠? 아닌 거다. 그 다음에 세무사. 아니죠? 됐어요, 이제. 이렇게 뭐 보면 돼요. 그래서 법원직 23년 나왔고, 우리 법무사도 나왔죠? 계속해서 또 여기서 더 나올 게 없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쭉 넘어가시고 뒤에는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법원직 이제 2013년 나왔던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상인 및 상행위와 관련되는 거래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당연상인 나왔네요. 당연상인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해야 된다. 당연상인은 뭐다?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계산, 타인 계산을 여기다 넣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나 타인 계산으로 해도 될까 안 될까요? 된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슬쩍 자기 계산, 타인 계산을 집어넣으면 헷갈린 거야. 공부 덜한 사람들을 꼬시기 제일 좋은 거야. 맞아. 자기 계산, 봤는데? 뭐 맞아. 이렇게 하면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넘어가도록 영특하게 여러 번 봐야 돼. 자기 계산, 타인 계산 어때요? 의제 상인이든 당연 상인이든 그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 영업을 하는데 내 돈으로도 할 수도 있고 돈 빌려서 할 수 있지. 그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인 한 자를 맞죠. 자기 계산을 할 것을 요건은 아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지. 그죠? 속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슬쩍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 상인은 자기 명의 상인을 한 자를 말하고 타인 계산으로 하면은 당연 상인이 아니다. 맞아 틀려. X. X 그죠? X 그죠? 남의 돈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랬죠? 자, 그래 2번 같은 거 보세요. 전부 다 계속 중간에 집어넣잖아. 변호사. 아까 봤잖아, 지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풀어보는 겁니다. 안 풀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고 뭐 3번 계주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계주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보세요. 4번 가볼까요? 4번.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을 의제된다 하더라도 요 지문을 계속 넣거든요. 아까 그 말입니다.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봤죠, 그죠? 그 말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알겠죠? 주식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뭐라 했던 거죠. 그 말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내는 거예요. 알겠죠?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라는 말로 이렇게 지문을 바꿔놓은 거죠. 아까 봤던 건데 말을 바꿔서 나온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 뒤에 다 쉬운 거 있죠. 이거 제가 해준 것만 가지고도 다 풀립니다.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15번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거의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됩니다. 자, 법무사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볼까요? 이것도 상인과 상행이라 나와 있잖아요. 1번 영업의 목적인 상행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다. 준비 행위에는 상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되나요?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잖아. 이거 무슨 행위예요? 보조적 상행이잖아. 기본적 상행에 관계없이 보조적 관계없이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이 말이죠.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알겠죠? 최초의 보조적 상행. 상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보조적 상행이 떠올려야 되고 2번 지문 가볼게요.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의 상행에 관한 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 의사가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표시될 필요 없어요. 등기를 했다고 해서 상인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뭐 해야 돼요? 내가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의사가 상대방한테 있죠. 인식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두 가지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 인식 가능성 설이죠. 그죠? 그 상대방이 인식하면 돼. 야, 나 식당 할 거야.
라고 표시해서 상대방이 너 식당 할 거네? 라고 알면 뭐가 된다?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야. 알겠죠? 굳이 뭐 내가 어떤 고용을 한다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광고를 다시 말해 간판을 단다든지 이거 갖고는 여기서 표시라는 게 뭐냐면 간판 다는 거. 알겠죠? 등기하는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간판 안 달고 어때요? 내가 돈 빌리러 갈 때 친구한테 야, 너 식당 할 건데 너한테 야, 식당 할 거니까 한 5천만 원 빌려줘? 라고 했잖아요. 그 상대방이 제가 식당 하려는 보다 라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보조상행이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사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표시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요거 갖고 함정판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죠. 가서.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볼게요. 나머지는 그만 보면 아는 거니까.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작에서 돈을 취했다. 개인작에 영업과 상관없대요. 원래는 상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빌려주죠. 보조적 상행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앞쪽에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투자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니에요. 투자. 알겠죠? 투자. 이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투자 동그라미 넣으면 되죠. 투자. 그죠? 개인이 투자. 말도 안 바꿔요. 그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 그러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 뭔가 꽂지 않았을까? 의심 갖지 마요. 투자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 그죠? 그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 2번 해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밑줄은 잘 쳐놨지만 여러분 복습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2번 해설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가보시면 준비 행위의 성질로 보아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개업 광고라든지 위에 간판 부착이라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보조적 상행위를 판단하는데 요소가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이게 표시거든요. 됐죠? 영업의사를 상대방 객관식 인식이 하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거나 알아먹으면 된다. 그죠? 뭐 알아먹는 게 객관적으로 표시된다는 건 뭐냐면 특히 슈퍼마켓을 할 때 간판은 안 달려 있지만 물건이 진열되어 있고 물건은 파도록 되어 있다.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슈퍼마켓 안에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게 없더라도 나 슈퍼마켓 할 거야. 돈 좀 빌려줘. 라고 내 의사 표시하잖아요. 상대방이 알았어. 뭐다? 보조상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의사와 인식. 됐습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됐어요. 하여튼 문제는 이것만 16번도 똑같아. 17번 다 비슷한 걸 막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다 못 풀어줘. 다 못 떠먹이나죠. 알겠죠? 시간도 뭐 그렇고 중요한 건 풀어주겠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 20번 가볼게요. 20번. 법무사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해놔야 돼요. 반복해서 지문을 섞어서 또 냅니다. 지배인에 관한 거다.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1번 가볼까요?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 대리권 제한이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대리권의 제한이에요. 알겠죠? 키워드는 대리권의 제한이죠. 대리권을 제한하게 되면 대리권 제한이라고 제가 하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제한한 거잖아요. 외부 사람이 알 수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제3자에게는 어때요? 보호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 중과실이 없으면 어때요?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주가 어때요? 대리권을 이렇게 제한했는데 라고 상대방한테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악이나 그죠?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요거는 뒤쪽에 가면 대표권 제한도 똑같아요. 알겠죠? 대표권도 내부적으로 제한했잖아요. 그죠? 그건 외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외부 사람들한테 주장하려면 알겠죠? 상대방의 선의이고 무중과실하는 사람들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 제한 나오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냐면 제3자가 떠올려야 되고요. 제3자는 보호되려면 어떻게 돼요? 선의 무중과실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거꾸로 하면 악이 중과실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어때요?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주장하는 자. 누구? 영업주가 하는 거지. 그렇죠? 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제한 나오면 어때요?
쭉 읽다가 한 줄 쭉 읽죠. 객관 시험 문제 풀 때 가보면 어때요? 쭉 읽죠. 내가 평소에 항상 키워드라고 여러분 스스로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맞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또 이 문제를 볼 때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지문이다 싶으면 그 부분을 동그라미 하면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 그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것들이 쫙 스크린처럼 내용이 딱 떠올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답이 맞춰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읽었는데도 그게 뭔지도 생각 안 나. 키워드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때요? 그건 공부가 덜 된 거야. 알겠죠? 덜 된 겁니다. 설령 풀린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문제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덜덜덜 떨다가 어때요? 시험장 나오는 거죠. 다 못 풀거나 막 찍거나 그죠? 마지막에 가서는 찍지도 안 찍어야 되는 것도 막 찍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 제한 나왔다 그러면 뭐 떠올라야 돼? 딴 거 안 떠올라도 상관없어. 제3자 떠오르고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선이 무중과실. 됐죠? 가봅시다. 자,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중대한 가진 경우에 영업주는 그런 사실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 그냥 지문 길게만 하려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시키려고. 막 길고 해놓은 거죠. 대리권 제한하면 끝에 가서 제3자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대안 주장 입증은 영업주가 분담한다. 이게 그죠? 답을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 중과실은 영업주 입증한다. 맞는 말이죠? 끝에 가는 거죠. 자, 2번 가볼까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르면서 영업에 관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다 하는 것이고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제한 나왔네요. 제한 나왔네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서 지배인은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배인의 행위가 그죠? 이 행위가 어떤 것이 인건인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지배인이라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지. 객관적으로 했죠. 객관적으로 이게 영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그래서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 요게 키워드 여기는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때요?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 성질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럽니까? 아니지. 객관적인 것만. 주관적인 게 틀렸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지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한 10번도 더 나왔어. 또 나오잖아. 이거 답을 못 고르면 안 되지. 시험장에서 이거. 골랐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 의사, 객관적 성질. 나올 게 뻔하니까. 3번 한번 가볼까요?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 행위. 대리권한 범위 내 행위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남용. 그렇지. 나오네. 된다니까. 앞에 오니까 되잖아. 지금 입에 막 나오잖아. 지금. 지금 빙의가 된 거야. 지금 이제 뭐가 온 거야. 신이 온 거야. 그죠? 대리권 남용이 나와야 돼. 남용이 나와야 돼. 지배권 남용이 나와야 돼. 지배권 나오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야 돼? 비진의 표시. 그죠? 107조랑 단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봅니다.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 안 봐도 되죠?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이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 과실이지. 여기는 어때? 중과실이 아니죠? 과실이잖아. 여러분, 요것도 함정 팔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았을 경우. 나오죠?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과실입니다. 과실. 알겠죠? 과실. 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비교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1번의 별표는 1번 뭡니까? 대리권 제한 부분이었죠. 대리권 제한 부분 제3자 보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의 중과실. 상대방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대리권 남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대방 보호되는 게 107조 1항 단서. 뭐죠?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중과실 쓰면 안 되고, 알겠죠? 알았거나, 과실도 된다. 과실 포함되는 거 알겠죠? 과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대. 요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거 대리권 제한은 또 뭐고, 대리권은 범위 내 행위, 이건 뭐지? 이건 남용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얘기가 남용행위잖아요. 이 남용행위를 한 것은 일단 뭐 한다 그랬어요?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하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때요? 영업주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1번과 3번이 지금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별표 놓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늘 시험에 나오는 건데 왜 안 해놔요? 그죠? 해놔야 돼요. 모르면 해놔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1번하고 3번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도 꼭 알아놓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답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강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강조 많이 했었는데, 참. 자, 가볼게요. 22번. 22번 넘어가면 22번 가볼게요. 지배인의 자격 및 선임 나왔네. 아이고, 자격 선임 나오면 떠올라야 되죠. 지배인은 자격 선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배인은 겸직 가능해 안 해? 지배인은 겸직 가능하지만 뭐 떠올라야 돼? 감사 떠올라야 되지. 감사. 감사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또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지배인은 그럼 다른 상급, 지배인을 제외한 다른 상급 사유는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되지. 알겠죠? 영업주한테 야 지배인 보고 야 다른 지배인 네가 좀 선임해 라고 위임받으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죠. 됐죠? 그 문제였는데 자 그 다음에 뭐 1번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번 업무 집행사원하고 이사는 지배인이 겸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감사가 아니잖아. 감사가 아니면 되는 거야. 알겠죠? 감사.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 내용, 감사 키워드예요. 감사에는 지배인 겸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됐죠? 안 된다. 그렇게 말아주면 되는 거죠? 끝났어요. 자, 20번 다른 건 지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25번 한번 가볼까요? 25번. 지배인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2번은 뭐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이죠. 보세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1번, 2번 왜 안 푸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한번 풀어볼게요. 지배인은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아까 나왔잖아. 한번. 그래서 안 풀어주는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 근데 말은 조금 바뀌었죠? 이걸 연습해보라고.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문제를 골라갖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바뀌는 것도 한번 풀어보라고. 똑같은 내용인데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풀어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지문. 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대리권 제한 나왔네. 이렇게 단순하게도 나오잖아요. 아까 문제가 길었지만 대리권 제한하면 뭐 생각난다 그랬죠? 악의 중과실 상대방. 나왔잖아. 악의 중과실.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3번 가볼게요. 지점에 차장 나왔네.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야. 지점 차장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어때요? 지점 차장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점 차장이면 이게 표현 지배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왜? 상위 직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 아니에요. 이 판례. 알겠죠? 그래서 지점 차장 어쩌고 나오면 전부 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지배인의 지배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도 상법 14조 1항 소정 영업주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이므로 표현 지배인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없어요. 그래서 지점 차장.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본점 지점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사만 처리한 영업소. 우리 영업소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지배인 표현 지배인의 요건으로서 영업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영업소? 독립적으로 영업활동할 수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때요? 영업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어때요? 기계적으로 보조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소는 영업소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야? 기계적. 혹시 다른 거 안 나와요? 괜찮아요. 기계적. 알겠죠? 기계적. 야, 기계적 맞아. 그거 영업소 얘기더라. 라고 바로 이제 눈치채고 가서 이렇게 끝에 답을 찾아야 되지. 알겠죠? 설마 이 기계적 다른 걸 냈겠지. 어떻게 강사님이 얘기한 게 똑같이 나오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말 돼. 알겠죠? 말 된다. 기계적. 됐어요? 그렇게 문제 풀어본 거야. 법원직 나왔던 겁니다. 법무사는 당연히 여러 번 나왔고요. 자, 한두 문제 더 풀어보고. 자, 공동지배인 나왔네. 공동지배인. 공동지배인 나오면 뭐 생각난다 그랬죠? 공동지배인 나오면 수인의 지배인도 아니고 수인의 지배인 중에서 몇 명을 딱 지명해서
공동지배인을 묶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공동지배인은 등기도 해야 되고 공동지배인 나오면 특히 뭐라 그랬어요? 다른 지배인에게 포괄적으로 자기의 지배권을 양도할 수 없어요. 없다. 그거 꼭 떠올라야 되고. 그렇죠? 공동지배인도 표현지배인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된다. 떠올려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올려야 딱 세 가지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리권 행할 때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다. 그죠? 능동대리는 다 같이 해야 된다. 그죠? 수동대리는 어때요? 한 사람한테만 받더라도 된다. 요거잖아요. 요 세 개가 떠올라야 돼. 공동지배임금은 그게 딱 떠올라야 돼. 지금 처음 연습해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팅해보는 거 알겠죠? 뒤에도 갈 때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딱딱 떠올라져야 돼, 공부가. 그래야만이 객관식은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지만 일단 점수가 올라가. 빨리 풀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점수가 올라가요. 됐죠? 자, 공동지배인 가봅시다. 1번은 상인이 여러 명 중에서 공동으로 대리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근데 수인의 지배인하고 공동지배인 같은 말이야,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랬죠? 수인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공동지배인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을 딱 지명을 해야 돼요. 자, 2번 가봅니다. 공동지배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의 대리 행위를 포괄적인 키워드, 포괄적인 동그라미. 공동지배인에서 포괄적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판례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어디 판례? 공동대표 판례가 있는데 학설이 통설이 어때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얘기했다. 그죠? 그런 말까지 했잖아. 그런 말까지 떠올라야 되지. 뭐 한 거야? 나하고 그동안 한 거. 뭐 한 거야? 그거 생각 안 나? 그거 얘기했는데 다. 알겠죠? 그런 거다. 됐죠? 이제 포괄적 이임, 그죠? 그건 떠올려야 된다. 3번 가봅니다.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제에 대해 효력이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안 들었어요? 수동대리. 그죠? 수동대리. 민법에 대리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공동대리 똑같다 그랬잖아.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 여러분 풀어보면 돼.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됐으니까 밥도 먹고 졸리기도 하고 눈도 감기고 또 처음 갑자기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졸리기도 하죠? 한 10분 쉬었다가 32분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게요.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10분 쉬겠습니다.